특강 제목은 마인드맵 정리해 드리는 거다라고 이미 공지를 드렸었고, 오늘 하는 그 목적이 내용 정리를 막 꼼꼼하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전작이 뭐 문제 몇 개를 풀어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역학 내용이 나온다던가 이래서 이게 되게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보면 볼수록 다 따로 노는 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양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다. 물리는 어쨌든 마지막쯤에 가면은 양을 확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데는 전체 흐름을 잡는 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해봤더니 가장 효과가 좋고 시간적인 투자가 적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의 목적은. 그래서 활용하시는 거는 이건 추천사항이나 뭐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크게는 없는데, 일단은 A4 그 한 장짜리가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보여드리는 거라, 내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회전역학 쪽을 복습을 하고 그쪽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맵에서 회전역학, 강체역학 쪽의 내용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눈두장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한 정리를 하시는 거를 매우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임상실험 비슷한 것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피트 강의할 때 요쪽 준비하는 친구들도 물리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뭘 해주면 해줄수록 점점 과부하 걸리고 뒤로 넘어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대1로 이제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때는 제가 이걸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만들어주지 않고 네가 네 책 보고 흐름을 잡고 그걸 나한테 자꾸 점검을 받아봐 해가지고 그때 해봤을 때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꽤 높은 비율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시험을 잘 본 것과는 별개로 정리는 어쨌든 마지막에는 잘 되는 거를 제가 또 직접 경험도 하고 목격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물리 강의를 듣는 경우, 특히 이제 기본 강의까지 완벽하게 다 듣는 경우는 보통은 베이스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려고. 해요. 천천히. 잠깐 끊었다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전체 마인드맵 먼저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조금 있다가는 막 쪼물쪼물 뭘 많이 적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사이즈는 좀 작게 할 거라 좀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물리가 다루는 영역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로 얘기를 하면 빛과 물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영역을 다루는데 일반 물리학 범위에서는 얘가 조금 많이 나오는 거죠. 물체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우리 일반 상식으로도 존재하는 게 뭐가 있지? 빛, 물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물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있는 순서는 바꾸지 않기 위해서 질량은 무조건 가지고 있겠죠.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량을 가진 점을 질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물리책에는 입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게 일반역학 내지는 질점역학이 등장을 합니다. 초반에 이제 고생 많이 했던 부분이 여기죠. 운동에 대한 거, 역학적 에너지도 나오고, 뭐 충돌, 운동량, 막 단진동도 나오고, 원운동도 나오고, 등가속도 직선운동도 나오고, 중력장 운동도 나오고, 뭐 그냥 엄청나게 뭐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여기가 시험에서는 마지막쯤에 가면 갈수록 이쪽이 좀 많이 단순화가 돼야 돼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있다라고 싶은 분들은 그걸 자꾸 좀 줄여서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얘는 완전히 단시간에는 되진 않아요. 연습이 조금 충분히 투자가 돼야지, 그래야 이제 이쪽이 되게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점들이 모이게 되면은 진짜로 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가 등장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자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겠죠. 딱딱한 물체에 해당을 하는 걸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강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요. 액체하고 기체는 둘 다 용기에 담길 수 있고 모양이 변할 수 있고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둘 다 유체라고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강체와 관계된 역학을 우리가 강체 역학, 주로 회전 운동을 따지는 강체 역학, 요거를 또 빡세게 하셨었죠. 그리고 유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특히 압축성이 없는 비압축성인 아이를 이상유체라고 하는데, 이상유체 쪽을 정리를 한 걸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굵직한 주제로 따졌을 때는 내용 정리가 제일 짧은 거, 두 줄이면 거의 끝나는 게 유체역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제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기체 중에서 이상기체, 그리고 이 기체의 열 에너지하고의 관계, 이런 걸 이제 따주는 거를 우리가 열역학, 기체 열역학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입시다. 기체 열역학. 이렇게 되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이 되어 있는 거고, 초반에 역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열역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이 역학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토탈적으로 봤을 때 역학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하를 띌 수도 있어요. 정기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하를 띠게 되는 걸 정리하는 걸, 이 전하에 대한 걸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걸 전자기학이라는 단원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전자기학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물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물체가 움직인다라든가 알짜임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하필 그때 작용하는 이미 보존력이라든가 이러면 역학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물체와 빛, 여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 전하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자기파 내지는 빛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빛 자체는 전자기 진동이니까, 즉 진동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파동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물체 자체도 진동하면서 주변의 물체를 또 진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기체나 액체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쪽도 진동을 주변에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물체 진동에 의한 전파도 파동. 빛 자체